소상공인들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연변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가맹희망 플러스에서 화장품 업종 분석해 본 내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개년도 가맹사업 현황 분석해 보니까 가맹 점수는 점점 줄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평당 평균 매출액은 계속 줄는데 가맹 본부의 매출액은 조금씩 계속 늘고 있더라. 물론 화장품 업종 자체가 좀 불황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았어요. 요새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매출이 느는데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은 확 주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장님들이 힘드실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방송 마무리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그거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가맹사업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속성이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속성은 뭐냐면 내가 계약한 그 브랜드랑 그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영업 방식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가맹사업의 특수성이잖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똑같은 빵이라도 강남 같은 데 가면 조금 더 비싼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실제로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법으로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서비스를 거의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내용으로 받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맹 사업장, 가맹점 매장을 가는 것인데, 이것이 반대로 본사에게는 현재 법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본사의 매출이 느는데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이 준다는 것은 본사가 스스로 매출을 발생시켜서 자기 이익으로 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셜 커머스에 대량으로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요새는 자사몰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화장품 브랜드들 보면은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쭉 모아놓은 온라인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드럭스토어 있죠. 드럭스토어에 가는 것도 가맹점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매출들을 전부 다 본사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화장품이 다 가격이 틀려요. 어디서 잘 찾느냐에 따라서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내 옆 가게에서, 내 옆에 있는 드럭스토어에서 매우 싼 가격에 이 제품을 팔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밑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내 매장이 점에 있는 동일 건물의 대형마트에서 우리 제품이 세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내 제품을 세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 본사에서 스스로 자기들은 전속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해서만 강한 전속적 계약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것, 특별히 수수료 등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도적으로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이것이 법의 제재 대상은 바로 되진 않고, 가맹사업법상 이것이 영업권 침해라든지 이런 제한은 현재는 있지 않고, 아마 가맹본부도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진 않았을까. 다만 공정거래법으로 가면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공정거래법으로 가면 심사가 까다롭고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은 사업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거시경제, 미시경제라고 하면 좀 주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큰 사건이어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많이 다루어 주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로 봐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거를 사건화 하실지 아직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 화장품 시장은 거의 본사와 가맹점 간에 스스로 내부의 경쟁이 되어가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좋습니다. 세일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운영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어쩌면 본사가 가맹사업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가맹사업을 그냥 유통구조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맹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맹점을 내기만 하면 물건이 나가니까 조금씩이라도 매출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똑같이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면은 가맹사업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옛날에
이제 연배가 좀 구별되는데 저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방문 판매용, 백화점용, 매장용 이렇게 화장품이 구별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동네 이제 어떤 아주머니 집에 모여가지고 방문 판매하시는 마사지 하시는 화장품 언니가 와가지고 아주머니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사지 해주고 상품도 판매하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아줌마들이 말씀하신 게 방문 판매 화장품이 좋다. 그러면서 그때 막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상품 사기도 했던 이런 묵은 추억이 있는데 최소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동일한 제품을 팔면 안 된다. 동일한 시장에 풀면 서로 그 자기 브랜드 간의 경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최소한 그 전속성의 기준에서 볼 때 가맹사업용 브랜드, 백화점용 브랜드, 뭐 소셜 커머스용 브랜드 이렇게 브랜드라도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은 사업자님들께 직접 도움이 많이 되기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에 매년 가맹사업 하시는 본부 사장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이런 약간 도덕의 잣대로 들이대렸을 때 을은 죽으라는 행동, 간만 이익을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제 가맹사업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 사장님들로부터 좀 성과 내가지고 회사에서 인정받을 생각만 하지 말아주시고요. 시장 구조를 위해서라도 내가 퇴직해서 하고 싶은 브랜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장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자영업자도 살고 본사도 살고 소비자도 같이 만족하는 이런 시장 구조가 공정한 시장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의 잘난 척에 가까운 의견이었고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법률 시장에 대한 마인드를 그나마 제가 좀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대리해서 드리면 사장님들께서는 먼저 하실 게 시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맹희망 플러스 그런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시장 구조 분석을 잘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런 사건, 소셜 커머스에는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지? 내가 받는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싸게?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절대 본사로 전화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하실 거 증거. 일단 캡처부터 하십시오. 알 수 있는 증거를 다 모으시고 그 다음 옆 가게 사장님들하고 의견을 모아보세요. 그래서 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는 등의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좀 힘을 키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본사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또 사건도 필요하면 하셔야죠. 뭐 아까 공정거래법 사건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필요하다면 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사장님들이 이대로 그냥 앉아가지고 점포 임대료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건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증거를 가지고 법률 상담도 해보시고 노력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을들이 깨어나야 갑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법률적으로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않는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법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처럼 너무 심한 가불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있기는 하지만 알아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사장님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좀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완변생각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화장품 업종에서 고생하고 계신 사장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것이 유력 대선 후보들도 다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